이 개새끼야. 너는 아이씨. 그래야 되겠어, 내가. 아이, 새끼야, 자신 있으면. 지금 당장 와, 이 새끼야. 지금 와, 이 개새끼야. 분초밖에 앞으로 온다며, 이 병신아. 너는 죽겠어. 병신같이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오늘 녹음한 내용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만나 뵐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인천, 부천 지역 포함해가지고 딜러들이 정말 많이 구속이 됐어요. 보느라 지금 막 6천, 7천, 8천 막 이렇게 지금 돈 꼬으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라 합니다. 너무 꼬숩죠, 진짜로.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님이 여름 휴가,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갔다 왔죠. 수해 때문에. 근데 복귀하시고 나서 엄청난 속도로 또 속도전을 또 벌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복귀하고 나서 엄청나게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재명 도지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거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추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신속하게 한번 5분간만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국회에 또 가셨죠.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친문 눈도장 찍으려고 문재인 정부에 너무 아부하거나 너무 편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재명 도지사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도움되는 정책이라면 미래통합당을 싫어하긴 하지. 미래통합당도 혐오하는 수준까지 아닌 것 같아, 이재명 도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하고 토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친문 세력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재명 자신의 정치 행보, 경기도민을 위한 어떤 도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회를 자주 방문하고 이것을 법안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 친문 국회의원들에게 눈대장 찍는 거고, 다음 대선 경선에서 도움이 되고 그런 부차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힘든 두 가지 요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첫째는 문파들의 저항, 따돌림, 외면, 모함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경선 후보로 당선되지 못함으로써, 그러니까 컷오프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대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당원들의 투표에서 져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후보가 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여러 가지 경기도 내에서 좋은 정책을 펴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현재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지지율이 좀 역전이 됐죠. 지지율이 급전직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현재 지지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대권 주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도지사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저는 지지율 역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당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역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문파, 두 번째는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가 부작용, 급작스런 정책이라든가 제도 변경에 따른 후유증에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저번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욕짓거리하고 메일 보내고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딱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이 부동산과 관련한 도민들,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고 날카로워져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낸 겁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세금 제도가 지금 현재 너무 과중하고 조세 저항까지 불러일으킬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저는 예측은 했었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역전이 되는 것은 예측은 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이재명 도지사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국회에 가서 하신 말씀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라든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 그럼에도 너무 강공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강공책의 후유증이라든가
급작스런 뭐 소구표를 적용해가지고 재산권 방탈의 뭐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상당히 현재 긴장되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섬세한 그리고 큰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뭐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 부동산 정책에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국민기본소득, 국민기본주택 이런 새로운 제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큰 호응을 얻고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벌여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과중한 세금 이런 조세 저항 이런 문제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다른 정책은 다 잘하는데 부동산 정책에 발 잘못 들여놨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서 국민이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좀 더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약간 추상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전 뭐 하여튼 부동산 정책은 정책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뭐 토지거래 허가제를 휴가 복귀 후에 전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정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이 현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아마 토지거래 허가제로 세기를 박으려고 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특정 지역이라든가 개발 지역, 급등한 지역, 투기 우려 지역만 일정 부분 쪽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싶다 하면서 이제 댓글로 달아달라고 이렇게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건 그거고, 자, 이재명 도지사가 휴가 복귀 후에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무슨 일을 도대체 하신 건지 신속하게 한번 스킵한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는 탈세를 꿈꾸지 마세요 하면서 요즘에 국세청도 그렇고 정보통신부도 마찬가지고 대형 유튜버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라든가 아직도 토론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가 나서서 소득세는 지방세인가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는 이제 뭐 정부에서 아직 정책이나 제도, 법제화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나서서 대형 유튜버들에게 이렇게 소득 탈세 부분을 추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오늘 있었던 일이네요. 이 대형 유튜버 세금 탈세 관련 추징 문제는 오늘 있었던 일이네요. 오늘은 2020년 8월 13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정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는 그냥 실용,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실용의 영역이다. 작은 일들이지만 한 번도 평화에 나가는 어떤 큰 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운데 앉아가지고 사회를 보고 있네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공개 자담회, 남북 관계 회복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나서서 하고 있네요. 이 사회에 통일부 장관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날 자리에 뭐 정세현, 이종석, 윤건영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다. 뭐 전직 남북 관계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인 것 같아요. 뭐 눈에 띄는 것은요, 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말이었어요. 거기 보면 전단지 같은 거 이런 규제 조치를 많이 했었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대책에 대한 호평도 있었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경기도가 여러 가지 법령들을 찾아내 가지고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줬죠. 정부를 도와줬죠. 그러자 북한에서 군사 보류 문제를 보류하겠다고 나왔다. 경기도의 노력들이 이렇게 북한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어떤 명분이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 이거 뭐 통일부 장관도 아닌데 이재명 도지사 그냥 실용의 문제로 접근을 하겠다. 왜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너무 나서게 되면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문파들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남북관계, 교류협력,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미력 하나마 도움을 주겠다 이런 공개 자담회 이거를 개최했다 이거죠. 경기도 발주공사 응찰했던 페이퍼 컴퍼니를 혼쭐을 냈다. 페이퍼 컴퍼니는 이재명 도지사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내사를 할 수 없다. 저는 차라리 수사권을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특사경에게. 뭐 국가 경찰이 닿지 않는 부패라든가 또 부조리 영역을 경기도 특사경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압수라든가
수사를 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많은 권한을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쭉 보시면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민감하죠. 세금은 우리 모두를 위한 회비 같은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후에 누락된 세금 2,300억 원을 추징했다. 이렇게 또 올리셨어요. 공개 차담에 거기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상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평택 지니 테크노밸리 파주 법원 1산업단지 균형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자,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중산층도 30년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고급지게 짓겠다. 현재 이 차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죠. 자, 이재명 도지사 한번 뱉은 말은 지키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형 기본주택에다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조용미라든가 강성, 그 100년가는 주택을 짓는다고 하셨죠. 현재 그것을 지속적으로 까먹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하고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하고의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권조가 있으니까 기본주택, 기본소득 뭐 이거 거의 상징적인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공정사회를 좀먹는 악성 집단 사기행위, 중고차 허위 매물 철저 단속으로 정상적인 대다수 중고 매매상을 보호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최대의 하슈가 되어 있고,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인기가 앞으로 계속 치솟을 수 있는 거의 원동력이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은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여성분들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상담받으러 가는 영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위 중고차 매물, 많은 분들, 많은 피해자분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중고 거래상들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중고차 시장은 국민들이 신뢰를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다 100%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침수차라든가 허위 매물은 둘째치고 누수, 고장난 거, 뭐 경매차라고 뻥친다든가, 뭐 수입을 뭐 역수입해서 싸다든지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캐피탈 끼고 집단적 사기를 현재 펼치고 있어서 이재명 도지사가 드디어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앞에서도 첨부를 했는데 8월 19일 날 이 중고 거래업체 사장님들하고 면담회를 현재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허위 매물 의심 사이트를 네이버라든가 주요 포털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허위 광고 물들을 전부 적발해서 강제로 내리게 한다든가 그 사이트를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수사를 의뢰를 했고, 포털 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날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으로 가짜로 퍼와가지고 실제로 없는 물건을 있는 물건처럼 허위로 게시를 했죠. 판매 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특사경 자체적으로 현재 대대적으로 경기도의 중고차 시장을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을 8월 19일 날 간담회를 할 때 아마 수사 결과도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근질근질하고 해결하지 못한 수년 동안, 거의 십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런 문제 그냥 이재명 도지사가 달라붙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현재 그래서 제가 영상 앞에서도 붙였지만 현재 경기도 내 불법 무등록 중고거래업체는 잠적하거나 돈을 물어내거나 자발적으로 폐쇄를 하거나 현재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19일 날 상당히 저는 기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가짜 회사, 페이퍼 컴퍼니 가짜 찾아내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 이재민에게 냉난방 방역시설 갖춘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재민들 고생 많죠. 그 다음에 현덕지구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놨다. 기획부동산 발목 못 붙이도록 조치를 했다.
그다음에 계곡에 이어서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돌입을 했다. 해수욕장에 불법 노점이라든가 불법 시설들, 취업 포획,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강력 단속 중이다. 이것도 계곡 정비 2탄으로 현재 바다를 현재 정비하면서 현재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고, 뉴스에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특별교통수단 1,100여 대를 확보해서 광역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8월 9일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복귀하고 나서 하신 일이야.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를 처음에는 좀 까고 조국을 수호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었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법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법정 사채 이자를 10%로 이자를 낮추자 국회에 편지도 보내고 하셨죠. 이 김남국 개의원이 이 법안을 한 조항만 바꾸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도지사 국회에 의원들 300명에게 편지를 보냈죠. 이 법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재명 도지사가 2017년도에 혁명하라는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내용 중에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든가 검사장 직선제 제안을 했었는데, 3년 전에 제안했던 그 책의 내용들이 3년 후에 2020년 대한민국을 현재 큰 영향을 미치고 이슈가 되고 있다. 자기 칭찬을 좀 하고 있죠. 이재명의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이 그때 당시에는 기본소득 부동산 백지 신탁, 검사장 직선제 이거 주장하다가 미친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3년 만에 상전벽해 뽕밭이 돼가지고 야당도 그렇고 정부도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면서 자기 칭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의 일주일간의 행정 업무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고차 시장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